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요양보호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 제도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 중요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나오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2에서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파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요, 여러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복지 분야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꼭 아셔야 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사회복지란 노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복지란 노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인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이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된 사회 제도를 갖다가 사회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간의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게 인간의 욕구인데 그 중에서도 기본 욕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면의 욕구라던가 배고픔의 욕구라던가 이런 생리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욕구고 필수적인 것들이고 최저 수준에 적응하는 욕구,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사회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를 갖다가 포함시키는 걸 사회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분야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다르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여기다 갈게요, 여러분. 빈칸이 좀 많아서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될 거를 대비해서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될 거를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사회보장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적인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이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건 살아가면서 고령이 되게 되고요. 살아가면서 질병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살아가면서 실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서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냐면 소득을 보장해 주고요. 다음에 의료를 보장해 주는 방법을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건데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서 이거에 대비해서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의료를 보장해 주는 방법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회보장제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회보장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적 부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가 훨씬 더 중요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적 부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제가 아까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건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를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득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걸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공적 부조라고 하는 건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걸 공적 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사회보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얘를 왜 사회보험이라고 할까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보험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건 다달이 내가 이렇게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내고 난 다음에 내가 아팠을 때 그걸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다달이 이렇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어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됐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를 보장해주고 그래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강제성의 원리가 적용돼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월급을 타게 되면 국민연금 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떼가서 내가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때 국민연금을 갖다가 주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떼가잖아요. 그죠? 우리 월급을 타게 되면 다달이 고용보험료 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직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산업재해보험 있잖아요.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떼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산재를 당했을 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의료를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떼가고 나한테 보험료를 갖다가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주는 거죠.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죠. 장기 요양보험 있죠. 그래서 지금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달이 얼마씩 떼갔다가 이들이 어떤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때 이렇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를 보장해주는 걸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공적부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라 세금으로 조세로 지금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를 보장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보장에는 뭐가 있냐면 기초생활수급비 주죠. 그죠? 기초생활수급비 주고요. 다음에 의료 보장으로 뭐가 있냐면 의료급여를 해주거든요. 의료급여를 해주고 그래서 차상위 계층한테 해주는 의료급여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주는 의료급여 1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고로 해줄 수는 없고요. 나라 세금으로 해주는 거니까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건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사회보험,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공적부조인데 두 가지를 해준다. 소득 보장을 해주고 의료 보장을 해주는 걸 사회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사회복지 분야는 뭐가 있냐면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공적 부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고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나라 세금으로 나라 조세로 해주는 건데 이 두 사람한테 두 가지 해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면 소득을 보장해 주고 의료를 보장해 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세금으로 해주는 건데 최고로 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공적 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있다고 했고요. 이 의료를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의료급여가 있다고 했고 이 의료급여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차상위 계층한테는 2종을 제공해 주는데 약간 이렇게 감면해 주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나라 세금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들에게 이렇게 이 기초생활 수급비를 제공해 주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를 보장해주는 건데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이라던가 고용보험이라던가 산업재해, 산재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 의료를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이라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위험에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주는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를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국민연금보험이 있는데 18세에서 우리 60세를 대상으로 돈을 이렇게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달 이렇게 돈을 이렇게 월급에서 이렇게 걷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 62세가 됐을 때 이렇게 60세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국민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70세로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거나 노령이 됐거나 장애가 됐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 이렇게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고용보험도 여기 있죠. 고용보험도 여기 있는데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실직수당 같은 거 주는 거고 다음에 우리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할 때 이렇게 훈련 비용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거 고용보험이고요. 다음에 산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소득도 보장해주고 산재를 당했을 때 소득도 기본적인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주는 걸 갖다가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고 다음에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다음에 제가 아까 사회보장은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사회보험도 있었고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공적부조도 있었고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갖다가 사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공적 부조,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사회보험,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중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를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있는데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인데 이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국민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인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이 노인 복지를 해주는 목적은 노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고, 노인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거고, 노인을 그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통합시켜서 사회적으로 통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노인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통합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문제는 사고의 문제가 나타나겠는데요.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고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냐면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죠? 은퇴하게 되죠. 그럼 은퇴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역할 상실하게 되고 수입이 없어지면서 빈곤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나라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이거든요. 다음에 수입이 감소되고 우리 노화 과정 거치게 되잖아요.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유병장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러분? 유병장수라고 하는 건 지금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평균 수명은 100세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채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있는 채로 오래 살게 되는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이 상실하게 되면서 의욕이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무의, 그래서 의욕 상실, 역할 상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역할 상실, 그 다음에 빈곤 이런 거에 노출되게 되면서 고독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이 있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부양의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볼게요.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했어요.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병을 고치고 하기 때문에 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교육 수준이 향상하면서 내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국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명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영양 상태 좋아졌고 안전 상태 좋아졌고 위생 환경 상태 좋아졌으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수명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더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인 인구의 이런 상대적인 비율의 증가로 지금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건강 수명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 건강 수명은 증가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고령화라고 하는 거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고령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지금 65세 이상 노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걸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이미 고령 사회예요. 이건 고령화돼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고령 사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부터 고령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2018년에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고령 사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고령화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고령화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이 되는 거고요. 이미 고령사회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 1은 7, 7, 2, 14, 7, 3, 21 하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 14, 21 구구단 생각하시면 돼요. 7, 1은 7, 7, 2, 14, 7, 3, 21 하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건 7% 이상에서 14% 미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고령 사회라고 하는 건 14% 이상에서 20%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되어가는 건 7% 이상, 이미 고령 사회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건 2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유엔에서 얘기한 노인복지의 원칙은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의 원칙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 참, 보, 자, 존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얘기한 노인복지의 원칙은 5가지 원칙이 있는데 독참보 자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참보 자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뭐냐면 독립의 원칙을 얘기해요. 독립의 원칙. 얘는 참여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요. 얘는 보호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요. 얘는 자아실현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냐면 존중,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독참보 자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의 키워드를 좀 아시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소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참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다음에 자아실현은 그 잠재력까지 개발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 존중이라고 하는 건 학대받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그 착취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독참보 자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독참보 자존에서 첫 번째 독립은 독립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독립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의 원칙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득이 있으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직장을 그만둘 것에 대한 결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2번째 직장, 3번째 직장, 4번째 직장, 직장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변화하는 능력에 맞춰서 내가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은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소득을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랑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째 원칙은 참여의 원칙이 있는데요. 참여의 원칙이 있는데, 이 참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내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참여라고 생각을 하시는 데인데, 젊은 세대랑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젊은 세대랑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 사회에 참여를 하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단체를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이런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돼서 사회적인 참여를 놓지 않아서 내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째 원칙은 어떤 원칙이 있냐면 보호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돌봄과 인간적인 돌봄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걸 갖다가 보호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간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살핌과 보호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예방하고 이런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원칙이 있냐면요. 그 다음에 무슨 원칙이 있냐면 자아실현의 원칙이 있는데요.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렇게 잠재력까지 개발해 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존엄의 원칙,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학대받지 않고 착취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착취당하지 않고요. 다음에 학대당하지 않고요. 다음에 공정한 대우를 받는 원칙을 존엄의 원칙, 존중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엔에서 정한 이 원칙은 독참보 자존이 되는 거죠. 그죠? 독참보 자존. 그래서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존중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독립의 원칙은 독립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소득하려면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참여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건 잠재력까지 개발해 주는 거고 존엄,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학대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존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사업의 유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노인복지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인복지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냐면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돌보고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뭐냐면 치매 관련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건강보장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뭐냐면 사회활동을 지원해주고 다음에 여가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복지 서비스는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서비스, 다음에 치매 관련 서비스, 건강보장 서비스, 다음에 사회활동과 여가 활동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좀 차이점을 어떤 걸 잡으시면 되냐면요. 보세요.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서비스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하거든요. 시군구에서 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라던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던가 학대 노인이라던가 아니면 먹지 못하는 결식하고 있는 그런 노인이라던가 그런 노인들을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치매 관련 사업은 어디에서 해주는 거냐면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치매에 관련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무슨 실명 예방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건강을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여가 활동을 위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경로당 운영 같은 거를 하는 걸 사회활동, 여가활동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사업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좀 더 자세히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뭐에 대해서 봤냐면요, 여러분. 전체적인 사회복지, 그 사회복지는 일반 대상 국민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 노인복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회복지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 너무 중요한데 사회보장제도에는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사회보험이 있었고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공적 부조가 있었고 일반 국민에게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사회보험에는 소득 보장과
정부가 우리 그 의료 보장을 해준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공적 부조는 세금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저 생활을 유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유엔에서 정한 의 사회복지의 그런 원칙에는 독참보 자존이 있는데, 그래서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그 다음에 존엄의 원칙이 있는데,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독립할 수 있도록 소득, 일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고요. 참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 참여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잠재력까지 개발해 주는 거고, 존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존엄을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학대받지 않도록, 착취받지 않도록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그런 복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복지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